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세계가 트럼프의 등장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낡은 질서를 빠르게 해체하고 지배 엘리트를 숙청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와 외교 정책을 재편하고 미래 선거에서 그의 반대자들이 권력을 되찾더라도 뒤집기 어려운 변화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우선순위는 기존 시스템을 깨고 급진적인 변화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때로는 1세기 이상 동안 미국의 정책을 이끈 원칙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의도적으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방단 군사, 외교, 재정적 영향력에 기반을 둔 워싱턴의 글로벌 전략은 트럼프의 국내 정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세계 제국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영토 확장에 기반을 둔 전통적 제국과 달리 미국 제국은 재정적 지배력, 군사동맹, 이념적 영향력을 통해 패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해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입을 초과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돼 미국의 단극 체계가 형성된 게 결국 독이 됐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맹우들은 이 리버럴 엠파이어를 종식시키고 미국을 보다 자립적이고 중상주의적인 모델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시대를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의 부담을 떠안기 전에 미국 번영의 황금기력이며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실속 없는 명분, 그러니까 세계 경찰 같은 쓸데없는 짓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자립적이고 중상주의적 모델이라는 것은 미국을 다시 제조업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치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군사력만 가지고는 세계를 호령할 수 없습니다. 핵 무력에 있어서는 러시아에 뒤지고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병력을 해외 전개해 고강도 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미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윌리엄 맥킨리 시절을 이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과 권위주의적 대륙 세력으로 보는 쾌쾌묵은 관점은 폐기해야 옳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제 기존의 동맹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존의 컨벤셔널 위즈덤을 버리고 사고방식을 리셋해야 합니다. 무슨 원교 근공이냐 하는 실제적이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한국의 경우 이웃나라인 러시아,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교 근공이란 말은 가까운 이웃과 일부러 원수가 되고 먼 이웃과 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와도 잘 지내야 하겠지만 가까운 나라와 원만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비전에 따라 미국은 비생산적인 외국 지출을 줄이고 자연적 이점, 즉 방대한 자원, 선진 산업 기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비자 시장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워싱턴은 세계를 감시하기보다는 무역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힘을 더 공격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로의 전환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며 특히 고도로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국내적 우려에 의해 주도되지만 해외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행정부는 모스크바를 화나게 했던 기관을 포함한 구질서의 주요 기관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소련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USAID는 파괴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USAID의 자원이 정적들에 의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USAID를 파괴하려는 동기가 더 컸습니다. 미국이 리버럴 엠파이어 모델을 포기하면 러시아와의 긴장 요소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19세기 내내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더 고립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회귀하면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 간섭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마찰 지점은 아마도
두 나라 모두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북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트럼프의 최대 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이든과 트럼프에 걸쳐 외교 정책을 거꾸로 해왔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를 상대로 쓸데없는 대리전을 벌여 낭패를 봤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세력 판도가 역전된지도 모르고 중국을 상대로 무모한 무역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우전을 계기로 발생한 주요 경제 현상은 비교 우위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단극 체제에서 각국이 영역을 나누어 제품을 생산해왔지만 그런 분업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재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서유럽이 치즈나 튤립을 불매하자 러시아는 자체 생산했습니다. 또 서구의 명품 자동차도 수출을 안 하니 러시아는 그런 것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자체 개발을 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서구의 테러 제재에서 최대 승자는 역시 중국입니다. 러시아와 상부상조하다 보니 중국의 최대 약점인 식량과 에너지 부문에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을 수출했는데 중국은 미국산을 거부하고 대신 러시아산 농산물과 육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경공업 제품부터 첨단 산업까지 모든 분야를 석권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가 먹고 살 거리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으니 다른 나라가 비교 우위라고 내세울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의 TSMC를 강탈하는 것도 워싱턴의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비교 우위를 되찾아야 하겠다는 절박함입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의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은 베이징의 국가주도 경제 확장이 트럼프의 중상주의적 비전과 근본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이용해 중국에 대응하고자 했던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단독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방의 단결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을 소외시키더라도 베이징에 대한 경제, 기술 전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가장 파괴적인 움직임 중 하나는 EU에 대한 그의 공개적인 적대감이었습니다. 그의 부통령인 JD 벤스는 최근 미네너스 연설을 했는데 이는 유럽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으로 EU의 권위에 도전하는 우익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을 불편한 입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은 서유럽을 미국과 마주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대립 없이 경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대안적 서방으로 여겨왔습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특히 서유럽 정상들이 워싱턴에 버림받았다고 느낄 경우 EU, 중국 관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중요한 산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토의 인도 태평양적 확장에 대한 야심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점점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워싱턴은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환상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러시아 중국 파트너십은 강력한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동국경, 상호 보완적인 경제, 서방의 지배에 맞서려는 공동의 이익입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지정학적 지형은 러시아를 2000년대 초반 중국과 비슷한 입장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즉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개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줄이고 대신 베이징과의 경제, 안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의 새로운 미국 제국으로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베이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경제적 디커플링을 준비하시며 더욱 분열된 서방세계, 그러니까 미국과 분리된 유럽 세계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유럽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라는 특권적 지위를 잃고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이 심오한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오래된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플레이북을 다시 쓰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는 그에 따라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